지난번에 성적을 특별히 뛰어난 영역이 있는 편은 아니지. 컴퓨터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냉정해요. 이메일로는 정말 기분이 나쁘다. 굉장히 냉정한 친구예요. 네. 계산을 난 전체적인 특강 영역이 뛰어난 편은 아니래. 나 골고루 틀렸는데? 어려운데? 자, 됐고요. 수분 넣어놓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나갈 겁니다. 겨울방학 때도. 이거와 학습 보고서가 그래서 학습 보고서 색깔 바꾸고 근데 이 진단평가 성적표는 이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제 멘트를 써주는 건데 학습 보고서는 제가 멘트를 쓸 거니까요. 한 달 동안 그 색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1년 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일주일 동안 얼마 공부했는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보는 듯이 나온다. 하나 터졌어요. 누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왼쪽에 카테고리 중에 어디고요? 카테고리 중에 예비고일 수학원. 네. 이 코멘트도 컴퓨터 넣는 거예요? 네. 딴 표시 뭐예요? 이모티콘도 쓰네? 그래? 늘었네. 많이 컴퓨터가 똑똑해졌네요. 쌤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믿기는데? 이모티콘까지 넣는 거 안 믿기는데? 봐봐요. 딴 표시. 이거 만드는 거 지금 그러게. 아니 이게 실수 아니야? 뭔 실수야? 잠깐 줘봐. 컴퓨터가 아닌데 뭔 실수요? 땀. 아 실수네. 원래 온전만 넣어야 되잖아. 실바. 그런 게 어딨어. 컴퓨터가 치는데 실수가 어딨어. 7번 보세요. 아니 이거 문장이 말이 안 되고 반전 그거 넣으면 말이 안 돼. 아, 그거 생각은 없다 진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책을 안 펴시면 돼요. 출근 안 했어. 책을 안 했어. 나도 왔어. 너 말이 안 돼. 자, 가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상수항에 0이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인수분해로 푸는 건 아니겠네요. 그죠? 인수분해로 푸는 건 아니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뭘 내려줘야죠? 차수를 내려줘야죠. 소거를 해야 될 건데, 자 이거 구조를 딱 봤더니 여기는 2-2지. 그럼 여기도 2배만 해주시면, 자 위의 식을 쌤이 2배를 해서 써볼게요. 각각 2배 해서 써보면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2y가 되고 얘가 16이다 이렇게까지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뭐하자? 빼자라는 겁니다. 이 통째로. 자 통째로 빼버리시면 뭐가 지워져요? 이만큼이 다 지워지죠. 제곱해요. 그지? 그리고 x에서 4x 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거 빼시면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마이너스 7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다 바꿔준 다음에 넘겨보시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이런 1차식의 형태가 나오더라. 됐니? 그럼 이거를 y 자리에다 어떻게 하자? 대입해서 풀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다가 쌤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 자리에 써지는 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다까지 써지고 여기가 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정리하시면 8x 제곱 마이너스 41x 플러스 50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겠죠? 자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될 거예요.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18. 그 다음 41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41이 나와요. 응? 2랑 25죠. 그러면 25, 16이니까 두 개 더하면 41. 그지?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정리하면 x 빼기 2 곱하기 8x 빼기 25가 0이다까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x값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수라고 되어 있죠. 문제 7번 정수죠. 정수. 그럼 얘는 정수야 아니야? 정수야 아니야? 이거 는 0 하면 정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얘는 할 필요 없더라라는 거지.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x는 뭐가 될 거다? 2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x가 2니까요. 문제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2 집어넣으시면 y는 얼마일 거다? 1일 거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x가 2, y가 1, 답은 3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를 봤더니 x 플러스 y라는 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x, y가 21 이렇게 써지네요. 그죠?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건데 x는 a, y는 b라고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죠? 그죠? 됐어요? 자 이거 두 개 연립하려고 딱 봤는데 어떻게 푸는 게 좀 깔끔하게 풀릴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응? 자 이게 제곱해요 제곱. 제곱해요? 그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얘는 뭐냐면요 x 플러스 y고요 여기는 xy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두 수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는 두 수의 곱이죠. 그죠? 여기까지 됐니? 그지? 그럼 봐봐 합과 곱이 나오는 것 중에 많이 썼던 게 우리 뭐 있어? 완전 제곱식 합과 곱이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죠? 자, 그래서 잘 봐. 요거는요, 어떻게 식을 만들어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x와 y가 각각의 근이 되는 거야. 즉, x와 y라는 것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2차 방정식의 합이 10이고 곱이 21이니까 얘를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1이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되니? 하자 없죠? 그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 인수분해하면 t-3 곱하기 t-7이 될 거고요. 는 0이다 나오죠?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면 t가 3이고요. 또는 t가 7이다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처음에 잡을 때 이 식 자체가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요 값들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x 값과 y 값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근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3제곱 더하기 7제곱과 같다. 따라서 답은 얼마? 58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네. 자, 마지막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1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 3. 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얘는 8번 문제랑 연계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8번과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 더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지금 8번이랑 똑같이 풀 건데 두 수의 합은 알아. 뭘 몰라? 곱을 모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곱을 먼저 찾아줄게요. 곱.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는데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시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가 얼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자. 됐니?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3이니까요 9 마이너스 2xy고요 여기가 얼마? 17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럼 이거 넘어가시면 8이 되고요
계산하시면 xy라는 것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x 플러스 y가 3이라는 것과 내가 방금 구한 xy가 마이너스 4라는 걸 가지고 자, 8번에서처럼 똑같이 뭘 만들자? 이 두 개가 합이고 곱이니까 x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자. 됐니? 그래서 xy를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게 되면 얘는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3t 그 다음에 여기는 곱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렇게 써지더라. 됐니? 따라서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이니까요. 계산하시면 t 마이너스 얼마? 4 곱하기 t 플러스 1이 얼마일 거다? 0일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근이 t가 4이고요. 또는 t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x, y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각각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얼마나 되겠어요? 5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 끝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통분 있는데 공통분은 오늘 안 할 거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7강으로 넘어가서 127페이지 펴세요. 127페이지. 크리스마스 때 수업하면 때릴 거죠. 네. 아이 묻어버릴 거예요. 원래 안 하는 아 근데 어차피 집에서 케빈이랑 놀 것 같아서. 케비. 물어봐야 돼요. 검은색으로 바꿨지? 왜 검은색으로 해요 검은색? 아, 저 검은색 좋아해요. 아 그래요? 빨간 날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럼 저희 안 나와도 되는 거죠? 네? 안 나올, 금요일이요, 금요일. 안 나올 거예요. 오늘 9일이요. 나오라 해도 안 나와. 나오라 해도 안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좋아. 그러니까. 24, 26. 빨리 나왔는데 이거. 선생님도 우리밖에 없나 보다. 그러게요. 자, 127페이지. 오늘 그 수시 발표가 다 났어요. 대학교들이 웬만한 주요 대학교들이. 어떻게 네, 저희가 뭐 우리 형.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일 큰 낙은 원하는 대학 간 친구들이 이제 카톡 오는 거죠. 그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양파대. 오늘도 아침에 그 오늘 발표난 대학교가 이제 대부분 대학교가 발표났는데 중앙대, 경희대, 연대는 어제 났고 고대, 그다음에 성대, 서울대 안 났어요. 아. 카이스트도 났고요. 오. 서울대 그래? 나가요. 아니 발표가 났다고.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예전부터 가르쳤던 친구가 이제 아침에 딱 카톡이 와가지고 중앙대 붙었다고, 우와. 중앙대 경영 붙었다고. 경영이요? 선생님 여기가 멋있어. 중앙대 군대는 경영. 없어요? 군대. 아직 군대는 없네요. 선생님 저 붙었습니다. 어디 군대요? 양파대. 얼마 전까지 못 사귀어. 선생님 저 K대 붙었습니다. K대. 군대. 군대. 아 진짜. 근데 이제 오빠한테 첫 됐고, 네. 그 떨어진 친구들은 연락이 없죠, 되게. 그 친구들 그럼 양파대. 떨어진 친구들은 이제 조용히 이제 자기 수양을 하면서 이제 내년 계획을 구상하고. 머리 깎고 산으로. 아니 근데 이제 정시가 남았으니까 정시가 남고 수시도 추가 합격도 남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3년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죠.
자, 여러분들 당연하지. 올 겨울부터 올 겨울이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차근차근 하면 돼요. 차근차근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x축을 이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학교를 써요? y축을 이제 성적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 노력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노력에 대한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내 실력이 지금 한 50점이에요. X가 그 정도. 100점이죠. 노력은 어디 있어 노력? 이제 막 또 기울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5일, 5이, 5, 3 수능이죠. 이렇게 돼 있대. 고1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뭐 100점을 찍으면 좋겠죠. 수능 100점. 이렇게 찍으면 좋겠죠. 근데 보통 이제 보면 꾸준히 공부를 한 친구들이 슬럼프도 빨리 찾아와요. 왜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올라.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제가 믿는 공부에 대한 원칙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많이 하면 이겨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원칙은 두 가지.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부는 반성이에요. 완성. 이거는 비단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다 뭐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다 똑같은 건데요. 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쉬운 방법은 없어요. 막 뭐 시중에서 떠들어대는 뭐 무슨 공부법 무슨 공부법. 네, 저도 뭐 이거 뭐 많이 뭐라고 해 이거 했다 그래서 뭐 7번 읽기 공부법 뭐 이런 책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하나 사서 읽어봤는데 네, 한 번 읽고 10분 만에 읽고 던져버렸는데 지금 공부. 의미 없어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많이 하면 돼요. 수능 어떻게 하면 잘 보나요? 수능 100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돼요. 어차피 절대량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근데 이걸 어찌됐든 간에 채워 나가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괜히 이제 종교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제 나태해지고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딘가에 자꾸 의지를 하고 싶어 해요. 어딘가에. 그 어딘가에 의지를 하는 게 이제 공부하다가도 재미없고 짜증나잖아요. 네. 재미없고 짜증나면 뭔가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법을 바꿔볼까? 정말 쓸데없는 생각인데요. 공부법을 바꿔볼까? 공부법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확 오르냐? 물론 단기간에 성적을 오를 수가 있어요. 단기간의 성적을. 근데 꾸준히 하던 친구들은요. 꾸준히 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꾸준히 한 만큼. 제가 그 지금 예를 들었던 중앙대부터 떴다는 그 친구가 제가 중3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제가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가르쳤는데 작년까지 3년이죠.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쌤이 봤을 때 얘가 사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는데 중대 밖에 못 간 건데요. 미안해요. 중대 밖이라고 해서. 네, 중대 물론 중대 좋지. 중대 좋은 대학인데. 근데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능이 조금 잘 안 나와서 근데 어찌됐든 논술로 수시 전형으로 간 건데 얘가 내 생각은 그래요. 3년 동안 보면서 특히 어렸을 때 고3 때는 잘 못 봤는데 내가 3년 동안 보면서 잠깐만 네. 지금 못 가고 그냥. 어떻게 안 봐? 근데 어떻게? 여기 띵거 그치. 먹을 거는 먹고.
이 친구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중3 초반 때부터 다녔으니까 진짜 딱 3년 배운 건데 열심히 해요. 근데 얘가 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마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항상 2등급이었어. 수학이.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물론 2등급이면 잘한 거고 뭐 하고 한데 얘는 하루에 거의 고등학교 때도 진짜 여러분들 9시 등교일 때 7시까지 가고 학교에 심하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2등급이에요. 항상. 기억고 수능에도 결국 2등급이 나왔는데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밝으려고 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안 되면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고 괜히 하기 싫고 그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어느 마인드였냐면 2등급이 나오고 뭐 해서 그냥 나도 안쓰럽잖아. 안쓰러워서 그냥 뭐 해도 괜찮아.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뭐 위로의 말을 건네도 자기 스스로가 그냥 괜찮아. 1등급 나오겠죠. 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4년을 하면 4년. 중상 때.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이 친구는 100점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서. 수학 시험에서. 항상 하나 틀려요.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근데 그게 4년 동안 그게 지속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사실 4년 동안 그게 지속되면 얼마나 성적 오르고 싶죠. 50점에서 60점 되면 기분 좋고 60점에서 80점 되면 기분 좋고 80점에서 90점 되면 기분 좋은 것처럼. 근데 매번 90점이야.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그냥 성적 오르는 맛이 없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쨌든 어떤 방법을 냈건 어떤 학원을 다니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건 공부를 하실 텐데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할 건데요. 분명히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안 찾아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잘 넘겨야 돼요. 잘. 엇나가지 말고. 알겠죠? 엇나가지 마시고. 오케이? 이건 뭐 한 거고. 그래서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관성이 뭐예요? 관성이. 이런 과학에 무지한 친구들 같은 관성. 지수, 관성이 뭐예요? 관성. 이노, 관성이 뭐야? 에? 다시 튀어오르는 거야? 그럼 탄성이고. 관성.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갈 때 운동기소. 네, 앞으로 가려는 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여러분들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런 거 그게 관성이에요. 앞으로 그냥 계속 원래 가려고 했는 힘. 근데 이걸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공부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윈터 하면 윈터 할 때 예비고1 하는 애들이 혹은 예비고2도 그렇고 예비고3도 그렇고 일주일 만에 때려치는 애들이 한 학년당 한 3-4명은 나와요. 3-4명은 나와요. 실제적으로 매년마다.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6년마다 탈락자들이 나옵니다. 중도 포기자들이. 특히 첫째 주에.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하루에 13시간씩 하려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저는 하기 싫으면 억지로 안 시켜요. 윈터는. 그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관성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13시간을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요. 처음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이걸 제가 몸소 느꼈던 게 언제냐면 재수할 때인데 선생님이 재수할 때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매일 월화수목금 토를. 일요일. 일요일은 아침 7시에 일어나고요. 그게 났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50분에 지하철을 탔어요. 수원에서 5시 50분에 씻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씻고 밥 먹고 뭐하고 해서 5시 50분에 지하철을 타고 쌤이 학원이 그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이었는데 지하철을 타요. 5시 50분에 7시에 도착을 해요. 아침 정확히 학원에 아침 7시에 학원에 도착을 해요. 원래 등교 시간은 7시 반이고 그 다음에 아침 7시부터 하죠. 아침 7시부터 일과생활하고 공부하고 자습까지 하고 의무자습까지 하고 하면 의무자습이 10시까지예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근데 선택자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시까지 했거든요. 제가 매일 공부를 학원에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침 7시에 들어가면 11시까지 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학원에서. 점심 거기서 먹고 저녁 거기서 먹고. 오 좋네. 네. 그거를 8개월을 했어요. 정확히 8개월. 8달. 2월부터 10월 말까지. 근데 제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시간에 가서 항상 이 시간에 나왔어요. 8개월. 월화수목금 토를. 일요일은 뭐예요? 일요일은 그냥 나가서 자습하는 건데 그때는 아침 9시까지 등원이니까 조금 늦게 나가죠. 그러면은 어떤 사이클이냐면 보세요. 11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목동에서 서울에서. 학원 버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지하철 타러 가요. 그러면 수원행 막차가 11시 40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뭐 타고 오면은 집에 몇 시에 정확히 들어오냐면 12시 40분에 정확히 들어와요. 새벽 밤 12시 40분. 그러고 씻고 뭐하면 1시 반쯤에 자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어 헐, 신기하다. 어떻게 했어? 죽을 것 같았죠. 처음에는 2월달에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왜냐면 수능 끝나고 고3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 지금 애들 뭐 설령 재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있어도 일단은 노는 시기잖아요. 지금 재수할 거를 이미 결정한 친구들이 있어도 노는 시기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11월 끝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러면 놀다 보면 몸이 그 노는 거에 적응이 돼서 힘들어지죠. 근데 쌤도 생각해보세요. 쌤이 2월 말까지 얼마나 놀았겠어요. 재수를 하겠다 마음을. 재수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재수를 하기 전에 이미 선포를 하고 집에 재수를 할 겁니다. 저는 선포를 하고 집안은 발칵 뒤집어지고 그건 나랑 상관없이 열심히 놀러 다닌 거죠. 2달. 그리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오전 11시, 12시 여러분들 수능 끝나면 오전 11시, 12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여러분들 알람 시간에 맞춰서 깨지 않을 때 그 상쾌함을 아세요? 에? 엄마가 깨우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 상쾌함. 눈이 떠졌을 때 그냥 막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딱 눈이 떠졌는데 아 잘 잤다. 그 기분.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지 못할 그 기분. 그거를 매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봐봐. 그러면 힘들었어요. 2월 말에 힘들고 했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버틴 거죠. 정확히 말하면 처음엔 버틴 거예요. 저도. 사실 학원 들어가고 한 2주 동안은 그냥 정신이 멍한 상태에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의 일주일 동안. 뭐 배우고 뭐하고 처음에 이제 의욕은 열심히 갖고 하니까 내가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다 해가지고 마음 먹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은 이 상태니까 몸이 아직 적응을 못하니까 했는데 딱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이 돼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피곤해요. 이렇게 살아. 그게 제가 말하는 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기억나죠? 놀다가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펜 잘 안 쓰다가 볼펜 잘 안 쓰다가 오랜만에 글씨 쓰려고 하면 막 힘 잘 안 들어갈 때 있죠. 네. 시험 기간 끝나고 한 2주 동안 놀다가 갑자기 펜 잡으려고 일주일 동안 놀다가 펜 막 안 쓰다가 펜 쓰면은 힘 잘 글씨가 예전에 내 글씨가 이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써지잖아요. 그것도 관성이에요. 알겠죠? 하다 보면 하게 돼요. 근데 윈터를 하다 보면 그걸 적응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항상 1년에 한 6명 정도 됐어요. 전학년 합쳐서. 못 버티는 거죠. 근데 버틴 친구들은 물론 뭐 잘 된 친구들이 대다수긴 한데 걔네는 그럼 뭐가 생기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고1 겨울방학 때 잡으셔야 되는 거는 윈터를 하던 안 하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됐든 간에 첫 번째 늦잠 자지 않는 거. 방학이라고. 그게 윈터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어.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9시에 등교하죠. 9시에 등교하면 방학 때도 8시엔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무리 늦어도. 학원이 오후 2시 수업이니까 12시쯤 일어나면 된다. 누가 내린 게 아니야. 자기는 그랬잖아요. 그치 이노야. 학원이 오후 2시에 수업이야. 몇 시에 일어나? 1시 반? 1시 반? 대박이다. 몇 시에 일어나? 1시 반? 그럼 안 된다고. 자, 공부를 안 해도 돼. 얘들아,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뭐 윈터 하는 친구들이 강제적으로 끌려오겠지만 잡혀오겠지만 안쓰러워요 보면. 학원 그 아침 7시에 아침 7시 반에 학원 차에서 내렸을 때 그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무슨 그 구치소 끌려가는 기분, 죄짓고 끌려가는 기분 표정. 인사도 지금 안녕하세요 뭐 하고 하는데 그때는 막 이러고 애들이 막 좀비가 돼서 한 명씩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건 아니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기상 시간 그리고 취침 시간을 정확하게 똑같이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야?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야? 절대 새벽 5시에 일어나지 마. 일정한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생겨야 된다고요. 학습 습관. 그게 여러분들이 고1 수업, 고1 올라갈 때 제일 해야 되는 거야. 사실 내용, 그 학습 내용이나 공부하는 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밖에 못 잡아요, 그 시기를. 알겠어? 생각해봐. 방학 때 판판히 놀던 애가 방학 때 맨날 2시 수업이니까 1시 반에 일어나. 눈곱만 띄고 학원 오고. 그리고 막 새벽까지 뭐 게임하든가 뭐 하든가 그랬던 애가 아침에 3월달부터, 자 그럼 내가 이제 3월달부터 고등학생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될까? 절대 안 된다고. 그게 몸이 적응이 돼 있는데요 이미. 그거 바꾸는데 똑같이 한 2달 걸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내가 방학 얘기를 계속 할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건, 이거는 뭐 한 거지만 오늘 얘기하는 건 방학 때 똑같은 시간에 항상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자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삐뚤어진 애들, 선생님 그럼처럼 낮 12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자는 걸 연습하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그게 아니잖아. 늦잠 자는 거 늦죠? 일요일날 자. 늦잠은 얘들아 늦잠은 일요일날 자.
12시 전에 잠이 안 와. 게임보다 빨리 시작하면 12시도 잠은 안 와. 얘들아 얼마나 좋아. 내가 이상적인 수면 시간을 가르쳐줄까? 이상적인 수면 시간? 고1은요. 고1은요. 12시에 자서요. 밤 12시요? 6시간 그럼 밤 12시죠. 낮 12시에 잡니까? 밤 12시에 자서 고1은 잘 봐. 고1은 밤 12시에 자서요. 몇 시에 일어나면 되냐면 7시에 일어나면 돼요. 아 7시에 근데 윈터니까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든가. 이거를 훈련을 해야 돼. 7시간. 막 뜨거워서 야, 잘하는 점점 얘기인데. 줄어들었으면 늦게 자고 그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면 네? 윈터요? 8시까지 등원이에요. 아 그럼 4시 일어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스탠다드하게 잡은 거예요. 그럼 고2는? 고2는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말씀드리면 고1은 최대 7시간, 최대 최대래. 7시간 수면 시간은 고2는 6시간, 고3은 5시간. 자지 말라는 거야. 저 3시간 잔다니까요? 산다니까요 사람은? 근데 10시 안에 늦게 자는데. 근데 쪽으로 힘들게. 잠도 똑같아요. 자다 보면 자요.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버릇이 생기면 자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학원에서 못 본 날이 없을 겁니다. 항상 있어요. 네 네, 서식해요 여기. 네, 코나투스 서식자인데. 근데 학원에서 자도 학원에서 학원에서 자는 게 아니라 쌤이 쉬는 날이 없는데 쉬는 날이 없이 산 게 지금 거의 몇 년 돼요? 네, 이렇게 왜 불쌍한 무슨 소리인가요? 네? 아니, 친구들 많죠. 친구들 많고 만나고 하는데 어쩌저쩌 만나고 하는데 제가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쉬어본 날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학원 특성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요일 제가 6년 동안 일요일 날 일을 안 했던 게 한 1년에 한 5일? 설날 네, 그런 거 설날 설날 안 쉬어요? 크리스마스 네? 설날 쉬죠. 아 우리 학원 그건 확실해요. 추석이랑 설날은 쉽니다. 교회는 제가 아 중등부는 빨간 날 쉬는데 아 그것도 얘기하는구나. 고등부 되면요 빨간 날 안 쉬어요. 잘. 어린이날 특히 주말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현충일이다. 무조건 그냥 정상 수업이에요. 아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어요. 다른 현충일이 아니고 토요일 현충일인데 네, 토요일 현충일. 얼마나 좋은 날인데 한글날 어버이날. 아니 그런 어린이날. 뭐 무슨 날이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공휴일은 주말이 겹쳤냐 안 겹쳤냐가 중요한 거야. 그냥 어버이날 한글날에 서야 저희 제삿날은 제가 평생 쉴 수 있는구나. 알겠어요? 그거 항상 명심해. 고1 때는 학습 내용 반, 생활 습관 반이야. 특히 이번 겨울방학은. 여러분들 생활 습관 못 잡고 고1 되면요. 내가 장담하는데 한 학기는 고생해. 한 학기는 진짜 고생해요. 그 고생의 끝은 처참한 내신 성적이겠죠. 아, 뭐야. 아시겠죠? 아 다음 그랬으면 좋았어. 오케이? 자고 싶다. 이렇게 할 걸. 갑자기 피곤해졌지. 실업이 컴퓨터 자! 오늘 뭐 5분밖에 안 남아서 어차피 진도는 안 할 건데 내일부터나 금요일날 고등식 장난 할 건데 얘들아 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막 하지만 명심히 하셔야 돼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고1은 그거 못 잡고 고3 때 생활 습관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고3 때는 달려야 되는 시기예요. 아 진짜 맨날 안 나왔다. 3년 여러분들 벌써 17이에요. 이래서 초등학교 때 놀라는데. 네 선배 같은 데 가면 원래 있거든요? 내가 이때 치마 입고 뛰었는데 근데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신들 잘 차리시고 정신들 잘 차리시고 어쨌든 간에 숙제! 아 책을 안 갖다 줬구나. 책 갖다 드릴게요. 책 또 있어요? 아니 숙제책